오늘은 그 백신 패스 이제 결정문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백신 패스가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해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근데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백신 패스 결정문에 대한 그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많던데 상대적으로 제가 했던 말이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게 헌법재판, 헌법소송에 관련된 기본적인 구조를 잘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바 헌가 사건과 헌바 사건을 나눠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조문을 좀 보시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군사법원을 포함하죠.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청권자는 법원입니다. 법원. 그렇지만 어, 제청을 이제 신청을 하는 사람 입장, 제청권자와 제청 신청권자도 다른데 이것도 요즘엔 사실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법원 그러니까 그런 이제 헌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사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당사자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가 이제 헌법재판 그 법원에 헌법재판을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청 신청과 그거를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법원만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이제 소송 구조부터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자 보시면 갑이 예를 들어 간통죄로 할게요. 간통죄를 하는 소송 중에 예를 들어서 이 간통죄가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위헌 제청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위헌 제청 신청을 하는데 어디다가 하냐면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이제 그 위헌 제청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재에 이제 위 위헌 법률 심판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헌재에 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그렇게 되면 법원이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이게 기각이 될 경우에는 68조 2항에 따라서 다시 이제 헌가가 아닌 이제 헌바, 그러니까 위헌 심사 68조 2항인 68조 2항인 이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해 소송의 당사자는 당해 법원에 대하여 위헌 제청을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68조 1항의 당사자 신청은 이런 서면을 적는 건데 신청 서면 심사에 대하여는 이제 민사소송법의 이제 준용을 한다. 이게 서면 심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하시는데 민사법이기 때문에 사법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공법입니다. 공법. 소송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고할 수가 없다. 왜 항고할 수가 없겠죠? 네, 항고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항고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가 사건이 이제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헌, 헌바 사건, 그러니까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위헌 심사의 헌법소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68조 조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8조를 보시면 어, 68조 2항을 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재정 신청이
기각된 때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제 판례에 따르면 사실 각하를 한 때에도 이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각 각하의 차이가 뭐냐면 각하라는 부분은 이게 법률 요건 자체도 이제 소송 요건 자체도 구비하지 못해가지고 바로 배척하는 거고, 기각 같은 경우에는 요건은 갖춰줬는데 그 청구한 부분에 이유 없다 이 부분인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기는 간판부터가 별로야 해서 이제 안 가는 것과, 간판을 보고 들어는 갔는데 너무 음식이 맛이 없네 하고 먹어보고 별로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다. 뭐 이 정도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저번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 보면 41조 다시 볼게요. 재판의 정지 관련된 부분이 있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험바, 그냥 바로 말할게요. 바 사건은 정지되지가 않습니다. 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정지되지가 않고, 기본적인 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요. 아까 그림판을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헌바 사건 같은 경우는 정지가 되지 않는데, 또 다만 또 여기서 또 예외적인 부분이 뭐냐면 행정소송일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을 제가 또 들고 왔는데, 행정소송법 23조를 보시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도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했겠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신청은 나 또는 이제 국가기관이 하는데 제청 자체는 그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지가 되냐라고 하면 이제 행정소송법이랑 이제 상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소송법이 여기서는 우선을 하기 때문에 판례에 따른다면 42조 조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이 이제 영업정지 처분 같은 이제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42조가 적용되지 않고 이제 행정소송법 23조가 적용된다고 변호사 시험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백신 패스 결정문을 다시 이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8번을 조금 보시면 8페이지를 좀 보시면 백신 패스 결정문을 조금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행정소송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 말 이게 저번에 말씀 백신 패스 결정문이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가와 헌바 사건을 좀 알아봤는데, 좀 말이 좀 빠른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행정소송은 이제 행정청의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가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이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68조 1항이 헌마 사건이라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헌가와 이제 헌바와는 관련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헌가와 헌바 사건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금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헌법 소원은 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헌마 헌바 이렇게 있는데,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위헌심사의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본질이 위헌법률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전열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제 기각이 되거나 또 각하가 될 수도 있는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이 되는 것은 68조 1항이 이제 68조의 그제 1, 2가 있는데,
이항이 되는 거는 이항으로 하고, 이항이 안 될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제 1항이 이제로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정문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이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보니까 신청인들은 이제 이 사건에서 이 부분만을 주장을 했거든요. 효력정지를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방역패스 결정문이 지역마다 다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청구인 적격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이제 주장하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방역패스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이제 12세, 18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권리를 다투는데, 반면에 방역패스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영업을 잘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증거라든지 이런 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게 그 부분을 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18세 이하이신 이제 학습권 관련된 부분이 이제 주장하신 분들은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신청이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신청서에 좀 구체적으로 좀 잘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주장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소송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않는다. 사실 원고 적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 적격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민사법의 이제 그런 이제 원고 적격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주장을 해야 되고 내가 성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게 없을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장 소명이 없으면 법률상 이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판사는 내가 그 원고가 청구한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판단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이제 뭐 성명권을 물론 행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사실 이제 소송법적인 측면에서는 12세에서 18세 이 부분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효력정지, 집행정지, 속행정지 이 부분도 있는데, 효력정지가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센 이제 행정법에서 센 부분입니다. 효력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분이 없는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력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 속행정지, 이제 속행과 이제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있는데, 속행과 집행정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효력정지 신청할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효력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정지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소급표도 인정해 줍니다. 반면에 집행정지나 속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장래효를 이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도 그 주문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판결 선고 시까지 이제 집행을 정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효력 정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힘이 좀 세다라는 것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문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를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서울특별시장인 이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해지가 아닌 해제가 되겠네요. 해제 같은 경우에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업 정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효력을 이제 정지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상점, 마트, 백화점 부분 및 이제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이제 판단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의 구조와 또 행정소송의 구조 자체를 조금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도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편을 한번 찍어 본 건데,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그만두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